선생님들 이거 뭐죠? 이거 비디오 시작 좀 눌러주시겠어요? 현정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영쌤, 선희쌤 한번 이거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야 같이 해야 되니까. 저번에, 네, 음소거 좀 켜주세요, 선희쌤. 음소거 밑에. 채영쌤도 그 음소거 밑에 한번 켜주시겠어요? 선생님하고 통일을 할게요, 제가. 호칭은. 저번 주에, 그 한번 다 공부하셨어요? 네, 현정쌤? 그래서 네, 어떻게 해보시든가 어떠시든가요? 어려워요. 어려,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정한 것이 사실은 패턴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습득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고, 내 몸으로 이제 습득이 되면 그게 너무 쉬운 과정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생소하니까 9 더하기 4 하면 그냥 14 하면 되는데 무슨 10 올리고 보수 빼냐. 머릿속에 잘 협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의 과정은 되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2단계, 3단계 해보시면, 저번에 그 했던 거 보셨죠? 선희쌤은 네, 저번에 하셨죠, 같이? 네, 예, 되잖아요, 보면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혼자 그 영상을 듣고 하려면 안 돼. 조금 더 더뎌요, 보면.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때 제가 2단계까지 한번 쭉 해보신 거 있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나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냐면 저번 주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수박아, 저거 빨리 없애달라고. 어떻게 이해 안 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네, 복습을 한번 해보면 기초 단계는 뭐라고 했죠? 10안에 덧셈 뺄셈 보수. 기본적인 게 돼야 1단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1단계는 제가 3단계 유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형을 표시하면서 아이한테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패턴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 올리고 보수 빼고 10 올리면 뭐에 보수 뭐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어느 정도 좀 익숙이 되고 잘 하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숫자만 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그래서 내 뇌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숫자만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더하고 빼고 가는 과정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빠지냐고 왜? 똑같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내가 여기, 이거 뭐지? 이거 토독거리네? 그러면 아이도 반드시 거길 물어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도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셔야 나중에 어렵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훨씬 나와봐. 뭐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2단계는 저번에 하신 거 알고 계죠? 그럼 네, 3단계 한번 펴보시게요. 이상한데? 하고 제가 3단계는 어떻게 한다 그 의미에서 제가 뒤에 부분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3단계 보시면 앞에 쭉 한번 보세요. 수가 막 오행이 있죠. 그쵸? 보면 오행이 네. 쭉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들. 한번 우리가 아침에는 사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저녁 때는 조금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7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7쪽? 7쪽 보면 1번에 보면 9, 6, 6, 7,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숫자로만 얘기할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더하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옆에 이렇게 빼기가 있으면 아, 이게 뺄셈이구나라고 그걸 아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해보실까요? 천천히. 이제 머리가 앞심에 좀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두뇌를 좀 훈련시킨 차원에서 1번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게요. 숫자만 기억해서. 자, 해보실까요? 자, 시작. 9, 네, 19, 네, 15, 네,
25, 네, 21, 네, 28, 네, 38, 네. 42, 아니, 38에, 32. 그쵸. 38에서 4의 보수 6을 빼면 32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잘하시네요, 선생님. 현정쌤. 네. 우리 네. 채영쌤. 네. 채영쌤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머리가 안 자, 들어. 우리 5번 한번 해보실게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좀 쑥스럽긴 한데, 왜냐면 배우는 거에서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 지도할 때, 이제 내가 응. 선생인데, 나 몰라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못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한번 채영쌤도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7쪽에 한 5번 한번 해보실 거예요. 같이? 현정쌤도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네. 3, 3, 3, 7, 7, 7, 17, 10, 17, 12, 22, 네, 20, 네, 29. 네. 채영쌤만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저 안 돼, 아예.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예 왜냐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 제가 그, 뭐죠? 거의 70 아, 몇 살인가? 제가 네? 그분도 하셨어요. 70 몇 네. 살. 아니, 그분도 처음에는 안 됐죠. 안 됐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자기 머리가 되게 네. 녹슬 줄 알고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셨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해. 아니, 그런데 그게 그분은 나 저 몇 해볼 살이겠어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잘 공부를 못했고 수학을 잘 못했는데 한번 열심히 응.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분은 또 그 뭐 노인 일자리인가 뭔가 그거 다시 다니시면서 했다니까 수업을. 왜냐면 그 시간에 이 네. 시간에 꼭 나가셔야 되나 네. 봐요. 그래서 네. 숲에서 막 수업을 했어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음, 칠판에다 이렇게 써드리면 네. 최영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게요. 5번 천천히. 자, 시작. 3, 네, 7, 네, 17, 네. 7에서 5를, 빼면 17에서 17이죠. 네, 그럼 17에서 20, 20, 아니 17에서 5를 빼니까. 17에서 12. 그렇죠. 음, 12. 네, 자, 12라는 12.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8을 네, 쳐다보세요. 8을 쳐다보면 네, 12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계속 눈을 네,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12하고 8 더하면 12, 10이 올라가죠, 선생님. 네. 그러면 12에서 22, 10 올리면 22, 그쵸, 22. 52, 또 올라가면 8을 30이요. 아니 8의 보수 2를 빼면 22에서 8에 보서 1 빼면 20, 그렇죠. 29.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최영쌤. 이거 어렵네.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연습을 조금 안 하신 거야.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네, 왜냐면 이거 연습만 하면 돼요, 선생님. 네. 연습만. 왜냐면, 연습이 좀 올라가고, 부족해요. 아마 현정쌤은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 1단계를 연습을 좀 했어요. 그니까, 연습을 하면 1단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숫자만 기억해서, 계속 숫자만 기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억할 숫자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많아진 숫자도 내가 그 숫자, 그 전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왜냐면 네, 22에다가 내가 8을 보는 거죠. 22. 어떤 애들은 똑같아요, 선생님. 잘 얘가 숫자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해요. 22, 22, 22. 왜냐면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배그 자리 넘어가면 이제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67, 567, 567 계속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숫자 기억하는 게 훨씬 좀 빨라져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많은 숫자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뇌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계속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최영쌤 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제 네. 선생님이 아직은 숫자에 대한 그게 이 뭐지? 생각이 좀 잘 안 나시는 거야. 왜냐면 숫자도 기억하는 것도 익숙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더하고 또 빼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네. 뇌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 몇 개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게요. 자, 6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6번. 천천히. 자, 시작. 6, 6, 6,
16, 16, 14, 네. 24, 그죠? 24, 24, 21, 24에서 3을 하면 24에서 7에 보수 3을 빼면, 21, 그렇죠. 21, 21, 19, 그 다음에 4 25, 더하면, 25, 그렇죠. 25, 25, 6을 35, 보면 10 올라가니까, 35, 15, 34, 33, 아니, 31, 6에 보수 4를 31, 빼니까. 그렇죠. 31. 31. 6에 보수 4를 빼니까. 현정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보수를 뺀다는 거. 아, 덧셈은 10 올리고 보수를 뺀다는 거. 뺄셈은 10을 빼고 보수를 더하는 더한다는 거. 더하는 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막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덧셈은 뭐라고 했지? 10을 올리고 보수를 빼고 그다음 뺄셈은 10을 빼고 보수를 더한다. 이 개념을 아이들한테 자꾸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현정쌤, 채영쌤. 그냥 진짜 이 패턴으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와 나중에는 뭐야 이거 내가 가르친 애 맞아? 이렇게가 놀랍다고? 그럼 순간 놀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거의 백지 한 장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그려 넣으면 사실은 성인은 이미 우리가 전두엽이 좀 막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까맣까맣 하잖아요. 보면 건망증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성분들이 또 애를 낳으니까 또 그것도 더 심한 것 같아. 남자분들은 또 그게 좀 덜 하거든요. 보면. 그 남자분들은 또 사회생활을 또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대화의 폭이 좀 넓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 여자들은 대화의 폭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분들하고 아마 얘기하실 때도 그 꼭 하는 대화들만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 정치 얘기, 어떻게 뭐 인문학 얘기, 아니면 때로는 뭐 영화 얘기, 아니면 뭐 세상 살아가는 무슨 아니면 뭐 투자,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머리가 이게 두뇌가 좌뇌 우뇌가 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저도 여자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거를 내가 조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자신이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더 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내 내면에 와 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내가 사실은 이걸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 종착역에 도달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든 할 때 당연히 나는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 저는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것 같아. 이게 선생님들도 하실 때 내가 좀 터덕거리긴 하지만 연습이 좀 부족한 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좀 연습을 좀 하면 잘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우리 네, 9번 한번 해보시게요. 천천히 9번. 자, 시작. 12, 10, 네, 19, 네, 29, 29, 네, 24, 네, 14, 14, 네. 18. 그쵸. 14, 18. 잘하셨어요. 우리 아니, 채영삼면 한번 해보실까요? 10번? 채영쌤. 천천히 10번. 10번. 지금 천천히. 네, 화면에 한번 해보실게요. 24, 선생님 네, 보이나요? 24, 27, 제가 네, 지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37, 네. 아니요 노트북으로요. 37, 네네. 30, 33, 37에다가, 네, 33, 33, 34, 23, 23. 네, 아 네. 23, 25, 그쵸. 25. 잘하셨어요, 선생님. 아 그렇게 네네. 하시면 아, 돼.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실까요? 네네. 아기가 좀 만졌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쓸 수 있는 노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안 되시는갑다. 자, 우리 같이, 11번 한번 해보실게요. 10, 19, 19, 19, 30, 30, 29, 29, 29, 26, 아니, 23, 그쵸, 23,
33, 네, 31, 네. 11, 아니, 30일에서 선생님 10배 주면. 31, 네, 21, 21. 27. 그렇죠. 잘하셨어요. 27. 자, 채영쌤 12번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26, 네, 36, 네. 36에다가 발해보수 1을 빼면. 2를 빼면 32, 아니, 아니, 아니. 34, 그렇죠. 34. 34, 34에 이제 6을 보시는 거예요. 6을 보시면 네, 올라가죠. 34, 네, 44, 네, 40, 네. 35,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30, 35 이렇게 하셔야 돼요. 30, 35. 그쵸? 왜냐면 40에 10을 빼면 30. 그 다음에 5에 보수 5를 더하면 35. 왜냐면 35. 배그 자리, 천의 자리 가면 이렇게 안 돼.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네, 항상,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7 더하기 3을 할 때도 37, 47, 40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건너뛸 수가 없어. 지금이야 쉬우니까 건너뛸 수 있지만 나중에 배그 자리, 천의 자리는 잘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14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14번. 자, 시작. 23, 24, 네. 33, 33, 30, 36, 아니, 선생님, 34, 33에 7에 보수 3을 빼니까? 30, 그렇죠, 30, 30. 34, 34, 네, 34. 24, 34, 네. 24에다가 4를 28. 더하니까 28.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네, 하시는 거야. 지금 채영쌤은 내가 볼 때는 보수 빼고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야. 1단계가 좀 연습이 잘 안 된 거야.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1단계를 할 때 좀 네, 연습을 숫자를 기억해서 숫자하고 빼고 숫자하고 빼고 이 머릿속에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네,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모르신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제 연습을 조금 안 하신 것 같아. 하실 네, 때. 예. 네, 왜냐면 하는 방법만 인지만 하시고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내 것으로 하려면 이제 그 부분이 숫자 얘기하고 보수 빼고 숫자 얘기하고 보수 빼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탁탁 하면 금방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근데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연습을 시킬 때 아이가 연습이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자꾸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아, 얘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채영 쌤도 집중적으로 한 10분 정도나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시면 금방 좋아져요, 선생님. 네, 지금도 천천히지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네. 자, 넘겨 보시면 자, 12쪽은 선생님 똑같아요. 12쪽은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가 위에 있고 큰 숫자가 밑에 있어요. 이것도 똑같겠죠, 선생님?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12쪽에 1번 보시면 7 하고 10을 먼저 올려줘요. 그러면 17. 17, 그래서 17에다가 이제 17에다가 4를 더해주려면 4를 올라가니까 27. 12, 그럼 4해보수 22, 6을 빼주면 17에다가 21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죠? 네, 21. 그죠? 자, 2번도 한번 해보실게요. 선희쌤 갑자기 되셨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소리가요? 네.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크게 들렸다가 지금 갑자기 작아졌어요. 아, 지금은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몇 네.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뭐요, 선생님? 페이지? 네네. 12페이지입니다. 선생님 12페이지, 12. 3단계 12페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2번도 한번 해보실게요. 2번. 2번도 똑같다고 했죠. 제가 숫자가 적어도 10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알죠? 자, 한번 해보실게요. 네, 2번. 자, 시작. 6, 6, 25, 26, 26, 26, 26, 36, 36, 31, 31. 그렇죠. 3번. 8, 8, 38, 48, 48, 40. 44. 그렇죠. 44, 44. 음, 그죠? 6에 벌써 살 빼니까. 자, 4번 한번 해보시게요. 4, 4, 24, 24, 24, 24, 34, 34,
32. 32. 그렇죠. 32. 잘하셨어요. 자, 5번도 한번 해보실게요. 8, 8, 28, 28, 38, 8, 31, 31. 그죠? 자, 6번. 5, 5, 45, 45, 55, 55, 54, 54. 54. 나오셨죠, 선생님? 네. 자, 7번. 6, 6, 48, 46, 46, 56. 56, 54. 그렇죠, 54. 8의 보수 1을 빼니까요. 보수는 자꾸 이렇게 떠올리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보수는 그냥 네. 8이면 2, 6이면 4 이렇게. 그죠? 자, 8번도 네. 한번 해보실게요. 4, 4, 14, 4, 4, 24, 21, 1. 그렇죠, 21. 자, 7의 보수는 3이 탁 떠올라야겠죠? 네. 자, 13쪽도 한번 연습 차원에서 쭉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작. 5, 5, 15, 25, 12. 22. 그쵸, 22. 25, 나오셨죠? 자, 2번. 네. 6, 6, 26, 36, 36, 30, 30, 그쵸, 3번. 9, 39, 9, 49, 49, 41, 41, 그쵸, 잘하셨어요. 4번. 8, 28, 28, 38, 35, 33,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보실까요? 6, 46, 6, 56, 53, 3, 그쵸, 6번. 5, 5, 35, 45, 41, 1, 그쵸, 6에서 4를 빼니까. 자, 7번. 41, 8, 48, 48, 58, 53, 그쵸, 8번. 4, 14, 24, 23. 잘하셨어요. 어떻게 연습하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회전이 되시나요? 네. 세영쌤 어때요? 조금이요. 조금 나오죠? 네. 한번 연습 한번 4개만 한번 더 해보고 이제 쭉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쪽 한번 해볼게요. 9, 10, 11, 12 쭉 한번 해보시게요. 연습 참아. 자, 시작. 4, 14, 24, 22, 그쵸, 10번. 5, 25, 5, 35, 35, 32, 32, 자, 11번. 6, 36, 46, 42, 자, 12번. 7, 27, 27, 37, 36. 36.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인지가 좀 되시죠? 네. 자, 이제 넘어가시면 15쪽 보시면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는 SF 미라클 함수는 1의 자리부터 하지 않아요. 항상 앞에부터 해요. 10의 자리 덧셈 있다 그럼 10의 자리. 100의 자리 덧셈 있다 그럼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덧셈 있다 그러면 1000의 자리. 그래서 1000의 자리 올라가면서 계속 덧셈을 해가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15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17, 27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왜냐면 1의 자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똑같아요. 35, 55. 55, 너무 쉽죠? 자, 3번도 56, 56, 86, 86. 너무 쉽죠? 4번 74. 74, 94. 그쵸? 쉽죠? 채영쌤. 네.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17쪽 한번 보세요. 자, 17쪽을 보면 이제 1의 자리가 이제 넘어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10 올리고 보수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작. 3, 25, 25, 25, 35, 35, 45, 45. 45, 41, 41, 그렇죠. 똑같죠? 자, 2번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작. 15, 25, 25, 35, 35,
32, 32, 그렇죠. 3번. 14, 14, 34, 34, 44, 44, 42, 42, 잘하셨어요. 4번. 43, 43, 53, 53, 64, 63, 62. 62. 좀 이제 아시겠죠, 채영쌤? 네, 조금 이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좀 인지는 하셨죠? 예? 네.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버리면 연습을 조금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연습을 좀 해요. 연습을 좀 할까요? 그러면 네. 23쪽 펴보세요. 23쪽. 23쪽 쭉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쪽. 자, 시작. 58, 68, 68, 68, 78, 78, 73, 73, 그쵸? 자, 2번. 44, 44, 54, 64, 61, 61, 그쵸? 3번. 39, 59, 69, 69, 67, 그쵸? 4번. 47, 67, 77, 77, 77, 71, 그쵸? 5번. 35, 55, 65, 60, 62, 그쵸? 6번. 28, 58, 60, 68, 65. 67, 61. 60을. 선생님 빼야지. 그러네. 그죠? 순간 이럴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뺄셈이 순간 기억이 나시는 거야. 네. 자, 7번 한번 보시게요. 자, 시작. 24, 24, 74, 74, 84, 83. 83, 그쵸? 9, 아니, 8번. 한꺼번에만. 16, 56, 66, 64, 64. 그쵸? 9번 한번 해보시게요. 25, 55, 60, 65, 1, 61, 아니, 그렇죠. 10번. 61. 44, 44, 74, 84, 84, 83, 83, 그렇죠. 11번. 34, 48, 48, 50, 58, 50, 55, 그렇죠. 12번. 35, 55, 65, 63. 63. 그쵸.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수업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혼자 연습하려면 안 돼요. 아이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완벽하다고 아이들 지금 지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평생 아마 못 가르치실걸요? 왜냐면 그 완벽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잘 안 돼요. 저는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에요, 저희의.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막 해. 그럼 나는 걔 보면서 이제 스스로 터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때 아마 가르치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우고 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 옆에다 한번 데려놓고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이런 걸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아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이야. 어떻게 보면 걔로 인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지도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면 사실은. 근데 이게 지도하면서 한 3번 정도 나가면 이제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 대신 그 중간중간에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덧셈 뺄셈 제가 알았죠? 하는 방법이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 자릿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릿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은 생소해요.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 생소한 걸 내 걸로 딱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뭐였지? 분명히 선생님한테는 배울 때는 내가 잘 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시 기록을 하셨다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이 우리 2잖아요. 그쵸? 그 이 불변의 법칙이 변하던가요, 선생님?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1 더하기 1은 누군가가 이 수학을 만든 사람이 이미 정해놨어. 그건 어떻게 바꾸고 말 게 없어. 똑같아요. 곱셈 나눗셈도
딱 그 있거든요, 형태가.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 거기에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돼요, 이게 숫자를.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개념처럼 그거는 딱 머릿속에, 아, 숫자가 딱 이렇게 구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0자리, 마이너스 한 자리.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고, 아,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조금 나중에 보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배웠던 기억, 너무 쉽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나 혼자 하려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적어 놓으셨다가 매일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죠? 아마 학생이면 내가 늘상 어떤 텍스트, 이 교과서를 보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책을 만약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이 책이 그냥 조금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내 걸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항상 옆에 두고 이제 뭐 책상이나 그런 데 앉을 때 아니면 식탁이나 앉을 때 그거 이제 딱 이렇게 노는 거죠. 자릿수 그 개념을. 그리고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이랬지? 이렇게. 그럼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내 것이 돼버리면, 이게 그거는 진짜 덧셈 뺄셈이 어렵지, 곱셈 나눗셈은 진짜 쉬워요, 선생님들. 왜냐면 그냥 딱 나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덧셈 뺄셈이 잘 되는데 곱셈 나눗셈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곱셈 나눗셈은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거기다가, 도형에다가. 집어넣고 더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눗셈은 집어넣고 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덧셈 뺄셈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천의 자리 암산까지는 반드시 해야 그 곱셈 나눗셈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때는 만약에 28 곱하기 80이다. 그러면 8, 9, 72에서 7200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천의 자리 암산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이게 아이들이 곱셈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거의 미스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아셨죠? 자, 네, 이제 머리 두뇌 훈련이 좀 되셨죠? 네, 머리가 약간은 이제 윤활유가 아마 치워졌을 거예요. 자, 25쪽 한번 펴보시게요, 25쪽. 자, 25쪽에 보면 여기는 삼행이에요. 자, 삼행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숫자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리고 앞에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 계속 막 숫자를 우리가 뭐 열 몇 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기억해서 그 다음 숫자만 보면 돼요. 항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선생님.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자, 시작. 24, 54, 54, 64, 64, 61, 1, 65. 너무 쉽죠? 네, 네, 너무 쉽죠?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보실게요. 29, 39, 39, 49, 47, 47, 57, 53, 64, 63, 그쵸? 53,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자, 3번. 35, 55, 65, 63, 그쵸? 65. 63에다가 2 더하면, 그쵸? 65가 되겠죠? 그죠? 왜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올라가지도 않은데 그냥 10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볼 때 마지막 숫자를 얘기하면서 봐봐요. 63 하면서 1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10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 63을 보면서 2를 보는 거죠. 그럼 안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5번도 한번 해보시게요. 천천히. 자, 시작. 25, 35, 37, 47, 7, 46. 45. 그쵸. 46이죠. 9의 보수 1을 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해보시게요. 8번. 자, 시작. 28, 38, 48, 41, 49. 49가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9번에 보면 뺄셈이 있어요, 선생님.
네. 뺄셈에 어떡하죠? 10 빼고 보수 더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앞에는 10 올리고 보수 빼고, 네. 뒤에는 10 빼고 보수 더하고. 자, 한번 해보시게요. 9번. 자, 시작. 34, 54, 54, 54, 56, 56, 56, 46, 46, 49, 49. 그쵸, 잘하셨어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 암산은 사실은 딴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이거 하고 네. 있으면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려고만 하지 다른 생각이 들든가요? 들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배우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보면. 내 두뇌를 좀 쓴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현정쌤? 네, 좋아요.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선물을 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네. 왜냐면, 뇌가 좀 맑아지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왜냐면, 사실은 내 뇌가 맑아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 현상 지금도, 뭐, 엊그저께도 참 나라에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잠을 이제 못 이루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험난한 속에서 사실은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좀 시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사실은 많잖아요, 항상.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뭐 어떤 불투명? 뭐 이런 것들도 항상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루를 조금 유익하게 보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걱정한다고 될까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더 많아져요, 보면. 그러니까 걱정은 왜냐면 나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어차피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영역은 막혀놓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충실히 사는 거죠. 근데 충실히 사는 게 때로는 우리가 집중이 안 돼서 충실히 못 살아요. 보면 내가 뭔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제대로 좀 살고 싶은데 맨날 내 스스로가 그냥 어디에 끌려가는 것처럼 만약에 고민이 내가 있다. 그럼 그 고민에 그냥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고민을 한다고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와, 뭔 일 있어요? 그럼 저는 더 몰입을 해. 어떤 몰입을 하냐? 책을 읽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아이들 수학을 좀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몇 시간이 가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고민할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운동을 해요, 이제. 생각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잘 풀리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인연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 느꼈어요. 무슨 일 있을 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나는 저걸 꼭 이루고 싶어요. 제가 아마 오래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좀 소망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면접 준비나 이런 것들 너무 잘한 거지. 열심히. 그랬더니 결과물이 저는 면접을 너무 잘 봤는데 저한테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상심이 큰 거야. 와, 이거 뭐지? 뭐 현타가 오는 거죠. 이거 뭔가? 이거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요. 약간 뭐라고 하냐면 뭐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고 너무 면접도 잘 보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왜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었나 보다. 그걸 며칠 있다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또 주님이 이 길은 나한테 허용하지 않는 뭐가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학교에서 다른 이렇게 뭐가 나왔죠. 다른 뭐가 나왔는데 거기를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그거는 대부분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딱 나왔어요. 전 나왔을 때 그냥 용기 있게 한번 봤죠. 근데 거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섭리는 와 인간적인
인간의 섭리로 정말 해석할 수 없는데 그렇게 또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 했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저거를 하고 싶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엔 별로 아닌가 봐. 그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학이나 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낫더라고요, 보면. 저한테도. 그러니까 항상 무슨 고민 있는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선생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집중을 하시려면 우선 몰입 방법을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내가 뭐 풀리지 않는 숙제, 아이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속썩이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이 몰입이 좀 잘 되시면 선생님들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저는 또 책 같은 거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데 책 한 번 이렇게 읽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읽으면 책 한 권도 읽혀져요, 그냥. 그러니까 무화증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시간에 관념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조금 유익하고 윤택하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해보시면서 그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몰입에 대한 기쁨. 아셨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우리 나만의 어떤 방법들을 지인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걸 느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선생님들을 아마 되게 아마 좀 다르게 또 저기 보실 거예요. 뭐지? 현정 선생님 좀 달라졌네?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옛날 같지 않는 뭐가 있네? 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보면 그리고 몰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선생님 또 그거 된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몰입도 돼요. 누구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온전히 내가 다 그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를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왜 잘 얘기 들어주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딴 생각이 나잖아요, 보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할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몰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엄청 귀한 존재로 어디 가면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꼭 있어야 돼. 찾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지인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할 때 꼭 저한테 연락을 와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중요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조금 빛이 되시는 거죠, 약간. 뭐 큰 빛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조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영역이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거는 진짜로 맞아요. 반드시 맞다니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저 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수학적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몰입을 좀 한 상태에서 책을 좀 봤더니 책이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걸 통해서 몰입이라는 걸 한번 우리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실게요. 아셨죠? 그래서 네. 어떨 때 안 되면 하루에 한 10분, 15분씩이라도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막 기억나시면서 두뇌가 조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진짜 보통보다 좀 떨어진 아이였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천재가 됐다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아이였냐면 그냥 조금 느린 애 있죠, 느린 애. 선생님 조금 느리면 아이가 뇌가 빨리빨리 돌아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돌아갈까요? 천천히 돌아가. 그러니까 친구들 교육 관계에도 다른 애들은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빠릇빠릇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가 뭔 얘기하면 얘는 좀 느린 거죠,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교육 관계도 별로 그렇게 딱히 이렇게 좋거나 그러지도 않고 좀 그랬어요, 아이가. 그리고 가정 그것도 약간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더 의기소침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암살 이거 하더니 근데 걔는 그게 있어요. 머리가 좀 조금 나쁘긴 한데 성실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막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생님.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그냥 5초 만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갖고 그 주사람산 있죠. 주사람산 책. 주사람산 책 보면은 그 막 10만 단위가 나와요, 선생님. 막 행이 거의 막 15행이 나와요. 막 보면 숫자가 큰 거. 근데 그거를 반장을 한 듯 푸는데 뭐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그 아이 보면 진짜 와, 저는 저 몰랐거든.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래요. 두뇌가 굉장히 좋아져요. 어느 순간에 숫자를 기억하기를 터덕터덕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막 숫자를 잘잘잘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빨라져요, 뭐든지. 말하는 것도 좀 빨라지고 그 뭐죠? 학교에서 생활하는 뭐 그런 것도 영어도 그렇고 이제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선생님 봐봐요. 숫자를 기억해. 내가 지금 외우는 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어나 뭐 국어나 뭐 이런 것도 다 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해서. 그럼 그 영역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요, 보면.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자녀가 있으면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좀 아쉬움이 우리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이걸 했으면 우리 아이는 날려갔을 것 같아. 우리 아이는 거의 수능 그 수학을 거의 다 만점을 맞는 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걸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 이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한 5문제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머리가 이제 수리력이 조금 있으니까 5문제 하니까 얘가 막 쭉쭉쭉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나 진짜 끝났겠는데 애들 말로? 왜냐면 이 보면 이걸 하다 보면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든요, 수학을. 근데 이거를 하면은 수학 시간이 엄청 짧아져요. 그래서 보면 다 풀고 다시 한번 검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요.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대학교 갈 때 뭐 때문에 대학을 못 가죠? 수학 때문에 못 가요, 수학 때문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는 사실 절대평가기 때문에 쉬워. 그냥 외우면 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준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다 유학을 갔는데 지금 유학을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현재.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수학만 우리 아이들한테 잘 해주게 하면 제가 수학을 잘했잖아요. 저 영어에서도 한 13년 제가 일을 했거든요. 수학에서 한 13년 일을 했고 수학했던 사람이 영어를 가면 하실 수 있어요. 저 파닉스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성인까지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수능까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조금 두뇌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왜냐면 수리력은 틀려요. 수리는 수학을 푸는 이 방법들은 언어는 외우면 돼요, 선생님, 무조건.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문법을 가르치는데 그냥 주먹국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뭐지? 하고 저는 제 식대로 그걸 공식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학생들은 그게 있어요, 보면. 왜냐면, 애우는 것도 내가 이해가 돼야 애워. 보면. 뭐든지.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를 애우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 수학생들은. 그러니까 수학생들은 그거를 만약에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파는 거죠. 이거를. 내 식으로. 이게 뭐가 있겠다. 패턴이 있겠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영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뭐 제가 특출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만의 방식대로 아이한테 공식화된 그걸 가르쳤더니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그걸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모든 다른 과목까지 영역이 넓혀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보면. 그쵸? 그래서 사실 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어떤 아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조금 성실성이 있는 아이. 왜 머리만 믿고 잘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많진 않아요. 제가 딱 2명의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수리력이 엄청 좋았던 애예요. 근데 그 아이는 노력을 별로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면 노력하는 아이가 이 애보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게 머리가 좋은 애들도 어느 정도는 가요. 근데 아주
엄청나게 잘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선생님들이 조금 보셔갖고 오히려 보통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성실성은 있어. 그런 아이가 훨씬 더 이걸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두뇌를 발전하기가 훨씬 쉬워. 왜냐 머리 좋은 애들은 왜 알죠? 머리 믿고 잘 안 하는 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머리가 이런데 내가 굳이 그 연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하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혹시 한 명이라도 내가 조금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내주고 싶다. 그런 아이들 조금 지도를 하셔갖고 조금 빛을 한번 보시게 한번 해보셔봐요. 눈을 뜨면 세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보면. 자, 자, 37쪽 한번 해보실까요? 37쪽? 이제 뺄셈이에요, 선생님. 뺄셈은 뭐 너무 쉽죠? 네. 30쪽 1번 쭉 한번 해보시게요. 네. 26, 26, 16, 우리 장로님 갖다 주더라고. 아, 13, 그렇죠. 13, 2번 한번 해보시게요. 76, 56, 52, 그렇죠. 3번, 맛있게 먹을게요. 89, 39, 39, 33, 그렇죠. 4번, 58, 18, 18, 16.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41쪽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채영 선생님 41쪽. 41쪽은 이제 한 번 더 과정이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작. 76, 76, 26, 16, 16, 18, 8, 16, 18, 그렇죠. 2번. 32, 22, 12, 15, 그렇죠. 3번. 62, 32, 22, 23, 23. 맞죠? 23, 자, 4번 더 한번 해보시게요. 81, 31, 31, 21, 21, 25. 25. 그쵸. 어렵지 않죠? 네, 상관없는데. 자, 이제 배그 자리는 선생님 똑같아요. 배그 자리 한번 해볼게요. 52쪽 한번 해보실까요? 52쪽. 52쪽 똑같아요, 여기도. 자,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76, 176, 126. 그죠? 너무 쉽죠? 100이 넘어가면 100을 넘어주면 돼요. 왜냐면 60 더하기, 2번도 마찬가지예요. 60 더하기 40은 100이 넘어가죠? 그러면 63, 164, 103. 103, 그렇죠. 3번 한번 해보시게요. 85, 185, 185, 155. 55, 그렇죠. 자, 53쪽 한번 해보시게요. 75, 75, 175, 175, 135, 135. 137. 그렇죠. 137. 채영쌤, 네? 아시죠? 여기서 헷갈려요. 선생님 봐봐요. 70 네. 더하기 60이면 100이 넘어가죠. 네, 그러면 75, 175까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60의 보수 40을 빼시는 거예요. 똑같아. 115, 40. 어. 네, 그러면 70에서 40 빼면 135가 되죠. 네, 그죠? 네. 70에서 왜냐면 60에 뭐 40을 빼니까. 그럼 135에다 2 더하면 그냥 130? 5 더하기 2 하면 뭐예요? 137이죠. 그죠? 네. 똑같아요, 선생님. 왜냐면 100이 넘어갔을 뿐이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2번 네. 한번 해보시게요. 천천히. 자, 시작. 87, 187, 187, 137, 137. 138. 38. 그쵸? 아시겠죠? 네. 왜냐면 1의 자리 있을 때나 10의 자리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고 똑같아요, 선생님. 10 올리고, 보스 빼고, 10 올리고, 보스 빼고. 만약에 1000 된다 그러면 1000 올리고, 보스 빼고, 1000 올리고, 보스 빼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57쪽 한번 해보시게요. 57쪽. 57쪽 1번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작. 25, 25,
45, 45, 55, 55, 51, 51, 선생님 52를 기억하셔야 돼요. 52를 기억하시면서 78을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70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50하고 70 하면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151, 151. 1, 그럼 빼줘야죠. 70과 30을. 121, 121. 129. 129. 119. 채영쌤 아시겠어요? 헷갈려요, 여기서 또. 선생님 봐봐. 한 단계 가면서 헷갈리네, 자꾸. 아니야. 헷갈릴 리가 없어. 자, 선생님 50이라고 78을 더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 더하기 51. 70은 100이 넘어가잖아. 그죠? 네, 그러면 151이 되죠. 네, 그러면 원래는 70을 더해야 되는데 100을 올렸어. 그러면 70하고 30을 빼는 거죠. 네. 그러면 151에서 70하고 30을 빼면 뭐예요? 120을, 그렇죠. 121. 네, 그 다음에 8 더하면 120? 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게 뭐냐면 보수가 안 떠오르는 거야, 지금 보수가. 네, 머릿속에. 그러니까 네. 7 생각하면 3이라는 보수가 빨리 떠올라야 돼. 현정쌤 그죠? 네. 현정쌤은 지금 1단계를 연습을 하셔갖고 그게 떠오르는 거고, 채영쌤은 1단계가 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5번 한번 해보시게요. 5번도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게요. 천천히. 자, 시작. 34, 54, 59, 69, 79, 71, 5, 아니. 71이 아니라 8의 보수 2를 빼니까 75, 77. 77, 네. 왜냐면 67, 70, 60, 69, 79, 77. 그죠? 8의 보수 1을 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0, 177, 79, 120, 129, 130, 139, 네, 139, 138,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뭔가 오류가 있어. 다시 처음부터. 자, 시작. 34, 34, 54, 59, 59, 69, 69, 100, 67, 79, 77. 7, 77이요, 선생님. 77, 77, 77. 77, 77. 그 다음에 177, 177, 77, 127, 127, 137, 130. 138, 아니죠. 1을 빼야지. 1을 빼, 146. 171, 아니, 다시 한번. 왜냐면 7에서 9의 보수 2를 빼는 거잖아요. 봐봐요, 선생님. 77. 선생님들이 안 되는 게 지금 뭐냐면 77하고 지금 봐봐요. 59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칠판하면 보세요. 77, 77을 하면은 177, 7, 127, 177, 네. 127, 그 다음에 137. 137, 1, 136, 그렇죠. 잘하셨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하려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지금 안 되신 거야. 그죠? 근데 따로 뜨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죠? 네. 근데 선생님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이 아직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게요.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요. 네네. 네, 79에서 59 하는 거잖아요. 요거 한 네네. 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자, 70 더하기 50 하면 선생님 100이 넘어가죠. 네, 그러면 179가 되죠. 네. 179 했으면 50에 보수 50을 어,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헷갈렸구나. 그러면 127이 129, 되죠. 29, 네, 127에다 127. 9를 더하는 거예요, 선생님. 127에다 9를 더하면 다시 10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137 30, 하고 9의 보수 1을 빼면 136.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0으로 가니까 순간 헷갈리시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봐봐. 7 더하기 5는 헷갈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7, 17, 10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봐요, 선생님. 7 더하기 5나
70 더하기 5나 똑같아요. 50이나.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7, 17, 12. 자, 이거는 70, 70, 170, 170, 120. 120. 똑같아요, 선생님. 네. 채용쌤, 똑같아요, 네,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7, 같아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네. 120이에요. 120. 네. 그러니까 공이 하나 있을 뿐이지, 이게 머리에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순간. 수가 좀 커지니까. 7에서, 근데 하는 패턴은 똑같다는 거. 7 네. 더하기 5나 70 더하기 50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면 700 더하기 500도 똑같겠죠. 네. 그렇죠, 현정쌤? 여기는 네, 어떻게 하겠어요? 1200. 그렇죠. 700, 1200, 아니 네. 1700, 700. 1700, 그 다음엔 700, 1200 이렇게. 1200. 이렇게. 아셨죠? 똑같아. 네. 이게 뭐 일로 가도 똑같아. 개념은 최영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어려울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뇌가 그게 있어요, 선생님.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뭐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도 똑같아요, 선생님. 애들도 처음 배울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 더하기 17을 어려워해. 아니, 5 더하기 17이나? 17 더하기 5나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우리 뇌가 창의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우리 뇌가.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가면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달라지면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추리력이 있는 애들은 그걸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약간 창의성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아, 얘는 스무스하게 하는데 어떤 애는 선생님 뭐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뭘 물어봐. 조금 달라지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떤 가지고 있는 영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력이 좀 있는 애들은 그걸 안 물어봐요, 보면. 근데 수리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 대신 지금 채영쌤 같은 경우는 연습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야. 연습이, 그 부분이. 아, 그 근데 부분이, 어. 선생님, 제가 옛날에 주산을 좀 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산 그거가 자꾸 생각나니까 헷갈린 거. 얘는 그냥 숫자 보수로 해야 되고, 그쵸. 주산은 그 올라가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하고 5, 저기 네, 5로 하니까. 네. 5의 보수로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수학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아유 뭐 이건 뭐 암산 뭐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르친 애들은 잘하는데 굳이 암산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창한자님한테 사실은 창한자님 굉장히 저 엄청 좀 싫어했을 거래요. 왜냐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막 음, 계속 그걸 알 때까지 제가 계속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우스운 거죠. 근데 그때는 어긋장을 녹이고 싶은 거지. 왜냐면, 아니, 굳이 학교식으로도 내가 잘하는데, 제가 수학을 또 고등학교 애들까지 가르쳤으니까, 수학을 잘하는데, 굳이 암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구청에서 이게 자격증반이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얼마 진짜 한 1, 2단계나 제가 할 줄 알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이제 9단계까지 자격증반을 운영하니까 선생님을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코스로. 하고 제가 뭐지? 왜냐면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들. 근데 알아야 되는데 채영쌤은 똑같아. 이미 굳어갖고 있잖아요. 내가 수학적인 그런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말하자면 그 원리 원칙부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것이 학교식으로 가르칠까? 약간 왜냐면 제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왜냐면 소수점 이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소수점 특기 이런 거. 그럼 소수점은 나중에 하나, 둘 하면 나중에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들 하나, 둘 하고 여기다 찍으면 되거든요. 그냥 학교식은 간단해. 그러니까 학교식은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한 며칠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갖고 했더니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방식대로 가르쳤으면 우리 아이들이 와, 세 자릿수가 세 자릿수를 암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겠구나.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라는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저의 지식을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최선을 여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창한자님이 최영쌤 왜 개발하신 줄 아세요, 선생님? 주사람산을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네. 어떤 한 아이가 5학년짜리가 음. 오답이 계속 나오더래요. 한 부분에서. 음. 근데 그게 걔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계속 오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럴까? 너무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몇 년 동안 관찰을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창의자님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이제 이미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몇 번 하신 분이니까 뭐 그 오해보수로 하지 않고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근데 자기 머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머리는 굳이 오로 안 하는 거야. 그냥 더하고 빼고 우선 답이 딱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그 주산암산에서는 몇 과정을 더 거쳐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수를 빼기 때문에 사실은 오답이 별로 없거든요. 딱 나와. 한 번에. 그런데 주산암선은 그 몇 가지 과정이 아이가 오를 더하고 빼고 그 오의 보수를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개발을 한 계기가 그거예요, 보면. 왜냐면 아이들한테 좀 편하게 공부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들은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선생님 4단계는 그냥 무난히 나가요. 4단계 선생님 보셨죠? 4단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유자 한번 보세요. 여기 무난히 나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4단계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선생님. 자, 47쪽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47쪽. 47쪽에 우리 5번 한번 해보실게요. 5번. 똑같아요, 선생님. 5번. 패턴은 똑같아. 선생님? 우리가 항상 그죠?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네. 겁낼 필요가 없다. 없다.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네. 뇌가 쉽게 반응을 해요. 네. 뇌는 선생님 아시잖아요. 항시 보면 내가 오늘 슬픈 일 있어. 근데 내가 웃고 있으면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쉽다고 생각을 해야 전체적인 윤곽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5번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시작. 418, 488, 488, 네, 488, 498, 98, 490, 그렇죠. 490. 498, 490 나왔죠, 최영쌤. 네. 490을 기억해야 돼. 490을 기억하고 200을 기억해야 네. 돼. 그죠? 네. 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490, 690, 690이죠, 선생님. 690, 자, 690을 보면서 이제 30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30 보면 590, 선생님 네, 690에서 이제 100을 올려야지. 790, 그래서 790이죠. 네. 자, 790이면 30의 보수, 70을 빼야겠죠? 720, 그렇죠. 720. 그럼 7 있죠? 727, 그렇지. 727. 잘하셨어요. 최영쌤 아시겠어요? 네. 응. 선희쌤. 네. 선희쌤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놓쳤어요. 아이고, 선생님, 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4단계 47쪽.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연습을 해야 돼. 왜 순간 우리가 까먹까먹 하잖아요. 뭐 할 때 또 다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온다, 이게. 그죠? 그냥 누구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입함을 해서 우리가 치매 뭐 그런 거, 우리도 그런 것도 이제 치매 같은 것도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치매가 더 많대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보면. 자, 거기 보면 6번 있죠, 선생님? 6번. 선희쌤? 네, 찾았어요. 우리 현정쌤 6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544, 644. 644, 네. 614, 그렇죠, 614. 624, 그렇죠, 624. 623, 3. 그렇죠, 3. 선생님 빼야 되는 거예요. 자, 623이에요. 623을 기억해야 돼. 623을 기억하면서 100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723, 그렇죠. 723을 보면서 9를 보는 거예요. 723을 보면서 9를. 그럼 뭐예요? 823, 그렇죠. 823,
813, 그렇죠. 813. 815. 5. 그쵸.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네. 현정쌤,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내가 암살을 할 생각 했었어요? 아니요. 안 했지. 아니, 그리고 현정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 우리, 어떻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막, 뭐, 몇 가지 고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아유, 이게 뭐 얼마야.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계산이 된다니까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요즘에 그 은행 계좌들 있잖아, 은행 계좌들. 그거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보내야 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더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이게 얼마나 삶에 얼마나 윤택한데.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지도를 않더라도 내 자신이 좀 삶이 조금 편해지긴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아유, 뭔 저 숫자는 내가 계산기로 두들기지 않으면 굳이 내가 저걸 볼 필요가 뭐 있어. 저도 사실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암산은 그래요, 보면. 굳이. 왜냐면 수학은 어떻게 보면 푸는 거잖아요, 보면. 식을 세워서. 그런 걸 좋아할지 저는 뭐 이런 암산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왜냐면 수학생님들 특징이 보면 계산을 잘 못해 원래 신기하게도 우리끼리 하는 소리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이게 치부를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와, 내가 좀 대견하다. 그리고 좀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아마 현정쌤도 아마 느끼실 거야. 오늘부터는 아마 밖에 나가실 때 숫자 있잖아요? 번호판 같은 거 보이실 거요? 옛날에는 이 번호판을 내가 뭐더러 해요. 어떨 때는 내 번호도 차 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뭐였지 내 번호가? 순간 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보면. 굳이 차 번호를 막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생님 관심이 있어야 보거든요? 그죠? 내가 네. 관심 있지 않는 영역은 절대로 안 보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떨 때 제가 그 숲에 대해서 만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엔 숲도 안 보였어. 근데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다 그 뭐 들꽃 같은 것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 이 수학이지만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하고 빼고 가는 과정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선생님이 생각하실 거야. 내가 과연 이걸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뭐고 아니면 얻는 이익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죠. 저는 그러시리라고 반드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실 때 한번 저기 번호판 거기다. 보시고 더하고 빼고 한번 해보세요, 수영쌤. 왜냐면 네,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럼 밖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밖에 가면 숫자 많잖아요, 보면. 네, 하다못해 우리가 뭐 몇 층을 가더라도 다 숫자잖아요, 보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속 숫자로 얘기하면서 내가 보수 한번 빼보고 이렇게. 왜냐면 네, 앉아서 우리가 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금방 아마 늘실 거예요. 아무튼 현정쌤 이미 돼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잘 하시겠네. 보면. 최영쌤은 이제 그것만 보수 나오는 것만 네,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네, 선인쌤도 마찬가지고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빨리 하는 거는 연습을 하셔야 빨리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내가 볼 네. 때는 현정쌤은 조금 나이가 어리시니까 좀 빨리 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이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까. 왜냐면 저희도 아마 현정쌤 그때 뗄 때는 아마 잘했을 거야, 보면.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은 두뇌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대신 한 번 우리는 습득이 되면 잊어버리진 않겠죠. 제가 얘기했잖아. 네, 70,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 정말 잘했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손주 좀 지도를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제법. 음, 음, 그쵸? 네, 잘하셨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처음에는 그분이 들어오셨길래 과연 내가 저분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만약에 터득거리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걸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까? 그걸 제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 나름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제일 잘했어.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러셔서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막 하면서 저도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제가 마지막에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다고, 어?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그 연세가 그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젊은 거죠. 보면. 최영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금만 연습하시게요. 그러니까 이 네, 수업을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연습을 조금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 보면. 오늘 여기까지 네, 수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어떻게, 뭐,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까지 연습을 조금 하셔도 되겠죠, 현정쌤? 네. 하면 돼, 이제.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현정쌤 같은 경우는 4단계 뒷부분을, 그 마지막 부분을 계속 한번 해보셔봐요. 네. 마지막 장.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음,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까지 하면 적어도 4단계 정도는 약간 해야 암산으로 하는데 이해가 조금 쉽고 내 머리가 연습만 하면 다 되겠구나라고 이게 인지가 돼요. 근데 내가 배그자리 암산이 조금 더딘다 그러면 이 뭐지 곱하기 할 때 이거 왜냐면 곱하기 할 때는 선생님 자릿수를 이렇게 더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더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앞에 더해도 힘든데 중간에 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회자리 암산을 제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는 천천히 해도 최영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4단계를 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 밑에 단계는. 어려운 걸 조금 해버리면. 그리고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최영쌤. 네, 쓰고 나서 연습을 하셔요. 계속. 그럼 그거 한 문제라도 계속 완벽하게. 그리고 네, 나서 그 옆에를 하면 이제는 쉬워요. 몇 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네,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곱하기 할 때 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왜냐면 제가 4번 수업밖에 안 하니까 선생님 네, 4번에 곱하기 네. 나누기까지 선생님들 암산으로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선생님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지 알죠? 다른 데 네. 가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음, 선생님들이 그 부분만 연습만 조금씩 해주시라. 그것만 네. 부탁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잘하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들 알고 계셔. 사실은 느려서 그렇지. 근데 느린 거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잘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네. 물론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어려운 것도 배우시느라고 도 애쓰셨고.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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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수업 태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안진 선생님께서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또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4단계 정도까지를 좀 잘 완성을 해 주셔야 그 뒤에 나오는 곱셈들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곱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곱셈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덧셈을 잘 익혀두시면 곱셈이 어렵지 않습니다. 덧셈을 잘 익혀두셨다는 전제하에 곱셈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안지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그 전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 박영진 팀장님 오셔가지고 덧셈, 뺄셈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리뷰해 주시고 곱셈 내용들 좀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까지 할 수 있게끔 이번 주 중에는 덧셈 잘 할 수 있게끔 4단계까지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레포트가 나갔는데 레포트 질문들은 대부분 수업의 태도, 수업에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라든가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레포트가 나갑니다. 오늘 안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위주로 해서 레포트 나가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공부는 개별적으로 하루에 20분 이상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